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로, 그러다 보니 소비자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졌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가장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은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는 새로운 핵심 소비층이 등장한 것인데요. 이들은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높고 정보 수용력이 강한 편이라 관절이나 혈관, 치매 예방 등 기능을 내세운 제품 광고에 주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2019년 이후 급성장해 2023년 기준 6.2조 원 규모로 2019년 대비 27%라는 놀라운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라면이나 음료, 스낵 등을 생산하던 전통 식품 기업들이 저출산이나 경쟁의 심화로 성장 한계에 부딪히면서 차세대 성장 전략으로 고부가가치 시장인 건강기능식품 시장으로 앞다투어 뛰어들고 있는데요. 그 결과 식약처 인증을 받은 기능성 원료수 자체도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2022년에는 건강기능성 원료 개별 인정 건수가 2021년에 2배로 증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비자들이 병원 치료보다 예방적 건강관리에 집중하고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셀프 메디케이션이 일상 루틴으로 자리 잡으면서 면역력 강화와 노화 예방 제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건강기능식품의 열풍 원인과 함께 현명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 노하우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2023년 건강기능식품 업종의 디지털 광고비는 전년 대비 무려 41%가 증가한 2,30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요즘은 인스타나 유튜브 등에서 체험단 후기나 인플루언서들이 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러한 인플루언서와 체험단을 이용한 SNS 디지털 광고 마케팅은 법적 규제를 교묘히 넘나들며 소비자들이 특정 식품을 만능 치료제로 오인하게 만드는 주요 경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쇼닥터 논란 역시 문제입니다. 의사나 한의사, 전문가가 방송에 등장하면 시청자들은 그들의 말이 마치 의학적 사실에 근거한 것처럼 믿을 수 있다고 받아들이기 쉬운데요. 마케팅은 바로 이 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정보 프로그램에서 이 쇼닥터들이 특정 성분이나 식품의 효능을 강조한 뒤 곧바로 인접 시간대의 홈쇼핑이나 광고에서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인 연계 편성 시스템은 시청자로 하여금 이미 의사가 좋다고 검증했다 라는 인상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문제는 행정규제의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방통심의위원회 제재는 출연자가 아닌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재를 받은 쇼닥터가 유튜브나 다른 플랫폼으로 자리를 옮겨 왜곡된 정보를 지속 생산하더라도 제재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오해 사례는 알부민과 카무트 효소입니다. 알부민은 사실 본래는 주사제로 쓰이는 단백질인데 먹는 제품이 마치 혈중 알부민을 직접 올려주는 것으로 홍보되면서 판매량이 폭증했습니다. 먹는 링거라는 별칭과 함께 일부 알부민 제품은 홈쇼핑 방송에서 연속 완판을 기록하며 연매출 100억 원 규모의 히트 상품으로 등극했으며 현재 온라인과 홈쇼핑 등에 유통되는 알부민 관련 제품이 약 1,200여 종에 달할 정도로 시장이 과열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알부민은 거대 단백질로 섭취하더라도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흡수됩니다. 즉, 먹는다고 해서 혈중 알부민 농도가 즉각적으로 상승하거나 주사제와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합니다. 또한 카무트 효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최초로 카무트 효소를 선보인 브랜드는 론칭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억 포를 달성하였고, 이는 매출 기준으로 1,000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카무트 효소 자체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우수한 곡물이긴 하지만 효소 형태의 제품은 식약처의 인증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광고에서는 다이어트 효능이나 독소 제거 등의 키워드로 소비되면서 마치 먹기만 하면 살이 빠지거나 장이 좋아지거나 몸이 정화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과장된 기대를 만들곤 합니다. 이 두 가지 사례는 모두 피로회복이나 소화 등 특정 효능을 강조한 공격적인 마케팅과 쇼닥터 유명인을 동원한 신뢰 마케팅을 통해 수천억 원대 시장을 형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들이 강조하는 효능은 의학적 효능에 기반한 것이라기보다는 광고에 의한 열풍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하며 전문가들은 주의를 당부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란 소비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 식습관, 유전자 정보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담한 뒤 자신에게 꼭 필요한 성분들만 골라 한 팩에 담아 구매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 1월 3일부터 정식 시행된 이 제도는 병 단위로만 사야 했던 불편함을 없애고 여러 영양제를 섞어 먹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중복 섭취나 부작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정식 시행 전 7개 기업이 참여한 시범 사업 결과 약 7만 8천여 명이 이용하고 시범 사업 기간에만 누적 매출 79억 원을 기록하며 새로운 시장 창출 가능성을 검증했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약국 등을 기반으로 전문가가 상주하는 판매 거점이 빠르게 늘어나며 2026년 1월 기준 전국적으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로 등록된 약국은 무려 600여 곳. 약국뿐 아니라 한의원이나 일반 병의원들까지 합치면 전국 755개 이상의 거점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남들이 좋다는 제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스스로 제품을 선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여러 병의 영양제를 사서 무분별하게 먹게 되면 자연스럽게 중복, 과다 섭취를 유도하게 되고 그 결과 오남용 문제로 인하여 약이 아닌 독을 먹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식약처의 검증을 받은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치료나 완치, 특효 등의 효능을 강조한 제품들은 조심하시는 것이 좋고요. 만약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현재 복용 중인 약물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내게 정말 필요한 성분만 안전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끝으로 건강기능식품은 약이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일상적인 영양 보충을 위한 보조수단이고 그래서 마케팅 문구에 현혹되지 않는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와 주의가 더욱더 당부되고 있습니다. 엘더스는 시니어 시장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에이지스가 발행하는 시니어 웹 매거진입니다. 나뭇가지가 모여 큰 나무가 되듯 시니어들의 경험과 시간이 새로운 가치를 만든다고 믿습니다. 엘더스는 나이 듦을 두려움이나 서글픔이 아닌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바라봅니다. 시니어들이 세상 속에서 존중받고 필요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통찰과 이야기를 전합니다. 에이지스는 더 건강하고 즐거운 시니어 라이프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